일단 이번 주는 특강을 진행할 거예요. 특강은 올해 영독을 이미 했다라고 들어서 작년도 영독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오셨을 때 내신 교재를 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나도 아직 일산농고 문제를 지금 보통 내신 준비할 때 한 3개년 정도를 풀어보고 시작하는데 아직 내가 3개년치를 다 풀어보질 못했어. 그래서 주말에 한번 3개년치를 다 풀어보고 분석해서 어떠한 게 좀 더 강점일까 아닐까를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부터 내신 대비를 할 거고, 오늘 특강은 작년 영독인데 문제를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포인트를, 제가 가르치는 모든 반에 적용되는 하나의 포인트를 하나 설명해주고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고2고, 물론 여기 있는 4명의 학생은 수시를 쓰겠죠. 정시반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시를 던지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정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왜 필요하느냐?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이제 당신들 아직 얼굴을 못 봤으니까, 파악이 안 됐으니까, 우리 혹시 내년 목표라면 좀 그렇죠. 희망 대학이 수시에 최저 등급이 없다, 혹시 말 좀 해주시겠어요? 글이 안 올라오는 거 봐서는 우리는 전부 다 수시 최저가 있는, 박수를 손들어. 뭐야? 너 왜 자꾸 몰아가? 너 그러지 마. 왜? 소리가 왜? 어째서? 이유가 뭐죠? 아무튼 희망대학에 수시 최저가 없다?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능 보기 싫어요. 왜지? 연대는 수시도 최저가 있죠? 혹시 그건가요? 학종 우수자인가요? 수시 없이 가나요? 자, 말을 똑바로 합시다. 내가 아직 당신들을 못 봤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아요. 수능 보기 싫더라도 일단은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난 12년간의 공부의 결과 아닙니까? 만능 할인권이 주어집니다. 수능 보고 나면. 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최저가 있는 수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필기 잘 보여요? 지금 3강의실인데 3강의실 문제가 화면이 좀 약해. 잘 안 보여. 필기 좀 보일만 해요? 무슨 말 쓰는지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희망대학의 수시가 최저가 하지 않습니다. 최저가 존재합니다. 대부분 2등급을 요구합니다. 우리 지금 내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해왔잖아요. 지난 2년간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데 보통 2등급 나오잖아. 아닌가? 호명을 하면서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지혜양. 혹시 지난 내신이 1등급인가?
그렇죠. 자, 우리는 보통 공부를 했는데 2등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1등급을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이번 내신의 목표이죠. 1등급이 나오면 좋고,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최저 2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에서 필요한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잠깐 지우고 얘기할게요. 수시 합격을 위한 수능 공부 라인, 수능 공부 학습성 설정. 첫 번째로 듣긴 하셔야죠. 듣기 다 맞아주셔야 됩니다. 듣기 틀리시면 안 돼요. 37점이에요.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의고사 봤을 때 25, 26, 27, 28 네 문제와 44, 45에서 기초 독해를 물어보고 있어요. 내용 일치라고 볼게요. 얘네들이 다 합쳐서 지금 몇 점입니까? 6문제잖아요. 그러면 12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49점을 확보한 상태고 5등급입니다. 5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려면 지금 몇 점이 필요합니까? 80점이 필요하잖아. 31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1점. 자, 남은 31점. 어디서 확보해야 되느냐? 주제예요. 주제 찾기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제형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18번, 20에서 24번, 그리고 31에서 34번, 그리고 40번, 41번입니다. 더 해봅시다. 5문제, 6문제, 10문제, 12문제예요. 12문제면은 24점인데 해결이 안 되잖아.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되질 않아. 하지만 2점짜리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제에는 빈칸 주로는 3점이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빈칸 추론에서 2점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26점이 됐죠. 그리고 21번이 3점으로 나오다가 여기서 2점으로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편의상 2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6점이 되었고요. 아직까지도 남은 점수는 5점이 필요합니다. 5점이. 남은 5점을 어디서 챙겨올 것이냐? 우리 19번 설마 분위기 틀릴 거예요? 풀 수 있죠? 그러면 3점 남았습니다. 3점이 남았고요.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문제는 29번, 30번, 35, 36, 37, 38, 39 7문제 남았습니다. 일곱 문제가 남았고 여기서 3점짜리들도 존재하고 2점짜리도 존재합니다. 찍어요. 3으로 그어요. 하나는 맞겠지. 그게 운이 좋아서 3점이면은 당신은 수시 합격. 2개 맞추면 널널하게 수시 합격. 심플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내신에서도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요약해라, 빈칸을 채워라 라는 문제들이 일산동고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당신들 대학 갈 때 필요한 수능에서도 글의 흐름을 찾고 어휘를 찾고 문법을 보고 하는 것보다 주제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우리는 지금 프린트로 나간 PDF로 나간 파일을 인쇄해서 드릴 거고, 이거를 마무리 짓고 내신을 들어갈 겁니다. 질문 없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는데 전부 다 보지 않을 거예요. 전부 다 보지 않을 거고, 여기 중에서 연습을 하고 나머지를 다 숙제를 지금 미리 문제를 풀어 보셨겠지만, 나머지 문제는 복습을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풀이를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각자 이제 선생님들마다 개성 차이가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너희들의 목표가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좋은 거 아는데, 나는 그 전에 앞서서 너희들의 실력 향상도 좋지만 일단 답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던져볼게요. 민서양, 나는 왜 당신의 실력보다 답 맞추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답변이 없군. 그래요. 온라인으로 혼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나 혼자 떠들게요, 그냥. 내가 당신들에게 답을 먼저 맞추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그 다음에 실력적인 걸 보겠다. 결과는 그 실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신들 대학은 당신들의 영어 실력이 아닌 영어 점수로 가요. 그래서 일단 답만 맞추고 해피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공부가 빵꾸 났어요. 큰일 났어요. 날 욕하세요. 제대로 못 가르친 나를 그 다음에 욕하세요. 대학 점수 다 맞춰놓고 수시 붙고 나서 욕하세요. 그 전에 욕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은 답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통 많이 이야기를 안 들어봤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시반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정시반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이 학원에서 정시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정시를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 일단 오늘 볼 문제는 1-2번부터 봅시다. 진짜 잘 보여? 이게? 잘 보일 리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여학생에게만 물어보니까 조금 미안하니까. 다 여학생인가? 연우는 양이야? 군이야? 그쵸? 강의실이 큰일 났네? 잘 안 보이네? 아, 연우도 양이지? 미안합니다. 여기 다 여자구나. 아, 미안합니다. 뿌예요. 그쵸? 이러면 이제 내 얼굴이 호러가 되잖아,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최대한 PPT를 많이 생각하지 않고 PPT보다는 좀 필기 위주로. 불 끄면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여기 이 PPT는 이제 원문 문제를 그대로 적어 놓은 거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필기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이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필터를 좀 바꿔볼까? 어떤 필터를 바꿀 수 있을까? 이건 아닌데? 없네요. 이게 좀 낫나? 이게 좀 낫네요. 이걸로 합시다. 뭐 여전히 안 보이긴 하지만. 큰일 났다. 글씨 확대? 이거 확대 보자시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조명 때문에 안 보여요. 그냥 원래 3강의실이 좀 잘 안 보여. 내가 2강의실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 원래 잘 안 보여. 미안해. 확대를 한번 해볼까? 안 보이죠? 큰 차이 없죠? 그리고 나는 확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글을 전체적으로 잘 보여? 이런. 글을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나는 확대 기능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볼게요. 자, 여태까지 문제를 풀어올 때 1-2번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빈칸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쭉쭉 읽어 나갑니다. 쭉쭉 읽어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빈칸이 존재했어요. 아, 빈칸이다. 그래, 몰라. 다 계획이 있겠지. 그러고 나서 계속 쭉 봤어요. 쭉 보고 나서 보기를 봅니다. 이 보기에 이런 뜻이 있었군. 보기에 이런 뜻이 있었군. 까지 좋았지만, 그러면 이 중에서 답이 뭐였을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다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다른 문제를 못 풀면 여러분이 대학을 못 가. 2등급이 안 나와. 따라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맞추기 위한 방법. 답을 맞추려면 첫 번째, 출제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문제의 유형부터 항상 파악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파악해 봅시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확인했어요. 된 거 아닌가요? 응, 아니야. 문제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빈칸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 빈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빈칸이 어디 있나요? 밑에 있네요. 확인 끝? 아니야. 빈칸이 가지고 있는 문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문장이 했고 무슨 말에서 어떠한 것이 빠져 있는지. 자, 그럼 해당 문장을 어떻게 찾느냐? 문장 단위를 어떻게 보느냐? 국어는 모르겠지만 영어는 첫 문장에서 항상 첫 글자를 대문자로 줍니다. 대문자를 찾아봅시다. 빈칸을 확인했으니까. 대문자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빈칸 뒤에 다시 또 대문자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자, 문장을 찾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But for teachers who are able to accept their potential favourability, the disappointment about the result translate 빈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어떠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어떠한 선생님이었나요? 그들의 잠재적인 favorability, 불완전함, 실수할 수 있음, 자신들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the disappointment about the result, 결과에 대한 실망, 결과에 대한 실망이 translate, 바뀌어집니다. 변환되어집니다. 무엇으로? 빈칸으로. 자, 그러면 불완전함을, 자신들이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선생님들은 결과에 대한 실망을 할 수 있어요. 왜? 결과가 불완전했으니까. 결과가 완전했는데 실망할 일은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인다, 바꾼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보기입니다. 왜 보기로 가야 되느냐? 결과에 대한 실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감이 잡힐 리가 없어요. 감을 잡아야 됩니다. 감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이자 힌트가 존재합니다. 그 힌트는 무엇이냐? 5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인 보기예요. 보기를 읽어봅시다. 1번 Refraining from making new attempt.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꺼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했던 거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being indifferent to previous mistakes. 결과에 대한 실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indifferent,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옆에다 적을게요. 1번 했던 거 기억, 2번 무덤덤, 3번 deeply felt depression in the classroom. 교실에 대해서 깊은 실망을 하는 거죠. 중대장인가요? 중대장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실망했다? 네 번째, clearly identified areas for improvement. 명백하게 확인합니다. 발전할 수 있는 공간, 지역을.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다. 뭐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한다. 다섯 번째, the responsibility of runners for their own running. 책임이야. 학습자들의 for their own running. 걔들이 배운 것에 대한 학생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문제이다 보니까는 사실 여기서 그냥 본문을 안 읽었는데 우린 답이 나왔어. 보기가 주는 것은 너희들에 대한 이 퀘스천 문장에 대한 근거이고 단서이자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고 이게 바뀔 겁니다. 결과가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으니까 불완전함을 인정하니까 자, 실망했으니까는 그럼 했던 거 또 하자. 다음번에 어떻게 될까요? 또 실망해요. 했던 걸 반복하면 실망합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래 나는 영원히 못하나 보다. 결과에 대한 실망이 있었습니다. 바꾸지 말자. 그럼 이 말을 왜 적었냐고요. 2번 결과에 대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했던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또 실수를 하겠죠. 그러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덤덤해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 또 망했네 우리 반. 집에 가서 뭐 먹지? 같은 내용입니다. 얘는 과정, 얘는 결과입니다. 이 두 개는 묶인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교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실망이 그냥 실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지 않았죠. 트랜슬레이트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4번 결과를 대해서 실망했어.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어. 다음번에 더 잘하자. 내가 좀 불완전했네.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 얘는 자연스럽지 않나요? 자연스럽죠? 자연스럽다고 바로 4번을 하고 다음 이러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요. 하나 더. 보기는 다 보자고요.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바뀔 겁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학생 책임이야. 이거는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완벽하게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못했을 뿐. 애들이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치가 안 되네요. 답 4번. 끝.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싶은 말은 보기를 막연하게 주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보기라는 거는 일종의 답을 이어가는 단서이자 여기에 빠진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아까 전에 1번과 2번을 얘기했었죠. 이거는 반대 사례라는 거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쁜 결과가 나와도 했던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무덤덤해지고,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결과가 안 좋은 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학생 책임이 때문이다 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좋은 이야기. 글을 안 읽고 보기만 읽고 풀면 확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읽을 거야. 읽을 건데 지금 보기를 보는 거는 너희들의 모자란 배경 지식을 채워주는 거라고. 오케이?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될까봐 미리 채워놓고 가자라고. 다만 채울 때 보기 먼저 그냥 무지성으로 보지 말고 이거를 보고 맞춰보자라는 거지. 내용이 연관되어서 이어질 수 있게끔. 뭐 추가적으로 문제를 더 풀 때 지금은 바로 답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해요. 난 이거를 강조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서 너희들의 모자람을 채울 수 있다는 거지.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문 안에서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지문 바깥에서도, 다만 근거 있는 판단을 통해서 지문 바깥에서 끌어와야 되고, 그 근거라는 것은 서술해 놓은 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신빙성이 있어요. 왜? 이 5개 중에 하나는 답이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보기를 다 확인했으니까 지문을 읽을 겁니다. 안 읽으라 하지 않았어요. 실제 시험 때부터 보기부터 보는 거죠. 네, 저는 그래요.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지금 똑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보기부터가 아니라 문제 보고 보기 보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앞에 생략되었다라고 생각할게요. 철저하게 실전적인 풀이에요. 지금 특강 오늘과 토요일에 할 내용은. 본문을 이제 볼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확인이 되었고요. 본문을 볼 때 빈칸이라는 것은 항상 주제예요. 뭐 서브젝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심 토픽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 읽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주제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글의 속성이란 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한 글에서 주제로 뽑을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주제로 뽑을 수 있는 게 2개, 3개가 나온다? 올바른 글이 아닙니다. 글의 주제는 한 개이지만 보통 수능에서 한 문제 세트에서 짧으면은 6개의 문장, 길면은 1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개에서 12개의 문장은 각자가 독립적으로 개별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냅니다. 지칭합니다.
유기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지칭하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글을 굉장히 어렵게 잘 만드는 경우에는 각각의 떨어진 내용을 합쳐서 딱 한 번만 주제가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보통 빈칸 34번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우리 34번은 킬러 문제라고 그러잖아. 10분씩 걸려 문제 하나 푸는데. 나 말고 당신들은. 나는 34번 한 1분 걸리는 것 같아. 그럼 유기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키워드가 주어집니다. 글의 구성 방식에서 주장과 거기에 대한 근거 혹은 사실에 대한 예시, 뭐 연역적이 됐건 귀납적이 되었건 사실들을 나열한 후에 거기에서 하나의 공통 키워드를 뽑는 귀납적 방법이 되었건 어쨌든 간에 하나의 사실을 뽑아내려면 글은 반복돼야 돼요. 그럼 이 반복되는 키워드를 존재합니다.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물론 절대 같은 단어로만 주진 않아요. 맥락상, 컨텍스트상 같은 단어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컨텍스트상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확인해 볼게요. 첫째 줄. As much as we want to believe that students learn everything we try to teach. 우리가 뭐뭐 하는 만큼 무엇을 우리가 믿고 싶어요. 학생들이 모든 걸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만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 가령 여러분들이 고2가 아니라 중2다. 초등학교 2학년이다. 지금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We are not perfect as teachers. 티처로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인정해야죠. 내가 완벽하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영어 강의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맨날 똑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좀 그러니까, 이번엔 안 물어본 사람에게. 솔량. 내가 가르치는 강의가 완벽합니다. 내가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앞에 4명을 가지고 가르칠까요? 400명을 가지고 가르칠까요? 내가 대한민국 최고면 4명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그쵸. 사실 400명도 적어요. 뭐 좀 여담인데 이제 일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공부하던 시절에 신림동 아시나요? 신림동? 사법고시 하는 사람들 모여있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은 강의실이 2층이에요. 1층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1층에 300명씩 들어가. 자, 그럼 300명짜리 강의실 맨 뒤에서 우리 학원 렉스강 본관 전체만 해요. 2관 전체만 해요. 강의실 하나가. 뒤에서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장 강의를 들어가서 뭘 보고 있느냐? 각 강의실 위에 TV들이 달려있어요. 우리 칠판만 한 개. 그거 보고 있어요. 1층에 있는 학생들은 그거 보고 있고 앞에서는 저기 저 앞에 웬 이상한 점이 막 떠들고 있고 2층에 있는 학생들은 그거 보지도 못하고 그냥 TV로만 보고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아직 아니라는 거죠, 나는. 더 노력할게요. 아무튼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래요. 아까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아직 실수할 수 있다,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빈칸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얘네들이 그러면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글의 소재입니다. 주어죠? 여기?
주어죠. 첫째 문장. 첫째 문장은 항상 톱 주제가 아니라 주어입니다. 첫째 문장은. 두 번째부터 봅시다. 사실, in fact, recognizing our favorability is said to be one characteristic that separates great teachers of diverse students from those teachers who are just adequate. 사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해져요. 어떠한 하나의 특성으로서. 동화 반복이죠. 이것은 separate, 분리시킵니다. 위대한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여러 사람, 대강사들에 대한 400명의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400명의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는 좋은 선생님과 separate A from B, 얘를 분리시키는 거잖아. 선생님, who are just adequate. 그냥 적절한. 어휘적인 문제예요. paraphrasing 문제예요. adequate는 적절한,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비교 대상이 뭡니까? great예요. 훌륭한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당신들은 그 더 좋은 선생님이 기준점이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이 맞붙는 순간 훌륭한 선생님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은 여기서 더 이상 좋지가 않아요. 배드해져요. 네이버 사전에 치시면은 adequate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좋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전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그냥 전향을 외울 것이냐? 외우지 맙시다. adequate이 그냥 전향, 쏘쏘한, 배드한, 좋지 않은 선생님이 될 때의 기준은 앞에 더 나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패러프레이징입니다. 밑줄 치고 adequate에 의미하는 바로 동일한 거를 단어로 찾아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절대 굿이나 well이 나오면 안 돼요. 맥락상 bad가 나와야 됩니다. 소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좋지 않아. 둘 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얘는 별로 좋지 않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속성이 나왔죠. 좋지 않은 선생님들의 특징입니다. 위에다 좀 볼게요. 이거를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좋지 않은 선생님의 특징은 자신이 실수 안 해요. 좋은 선생님들은 실수해. 자, 아까 전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선생님들이죠? 좋은 선생님들이 됩니다. 좋은 선생님들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럼 얘네들은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계속 봅시다. Recognizing that you can make mistakes as a teacher. 네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계속해서 지금 주어만 나오고 있습니다. And constantly, 계속해서 꾸준하게 strive to recover from those failing is significant.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대요. 이러한 실패에 대해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important, significant 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선생님의 특징이란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런 좋은 선생님들은 결과가 안 좋다, failing이 되겠죠. 그대로 들어가겠죠.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strive to recover 할 거예요. 본문 표현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strive to recover. 고칠 거예요. 고칠 거예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치다라는 말을,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보기에서 다시 한번. 뭐였나요? 발전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를 확인한다. 4번이라고요. 이쯤에서 사실 답이 나왔다고요.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워지는 게 있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덤덤하다라는 건 노력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도를 안 한다? 뭐 언급이 안 됐지만 안 하겠죠. 내가 완벽한데 왜 해요? 새로운 거를. 중대장은 실망했다? 전혀 언급이 나오지 않았고. 애들 탓이야? 전혀 나오지 않았죠. 계속 봅시다. If you use pre-concept and post-concept mapping exercise. 사전 개념, 사후 개념, 매핑 엑서사이즈. 뭐 구조, 도식화, 요약 정도로 봅시다. 예습에서 어떤 매핑 엑서사이즈, 도식화 개념을 하는 것과 복습으로 도식화 개념을 하는 겁니다. 네 학생들이랑.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you discover. 발견할 거예요. that some of the gaps. 어떠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차이? Appearing at the beginning, persist until the end. 처음에 어떤 차이가 발생할 거야. 학생들 간에.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할 거야. 그게 계속될 거야.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거야. 이해하는 데만 하고 못하는 데는 영원히 못할 거야. 그러면은 You have a couple ways of responding. respond 할 수많은 방법이 있대요. 자, respond 할 수많은 방법이라는 것은 recover 할 수 있는, 이거를 줄이기 위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나왔죠? 주어는 3번 나왔고요, 여태까지. One thought. 하나의 생각. That too many teachers.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입니다. 그레이트한 사람이 너무나 많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저냥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얘네들은 부적절한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invoke that teachers invokes is that the kids were lazy and didn't care. 애가 잘못됐다. 그레이트한 티처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애가 잘못됐다. 여기서 지어집니다. 실망감을 느낀다? 뭐 애들이 바보 같은 거 실망 같다. 실망감을 느낀다. 가 되겠죠. 그러면 하지만 좋은 선생님들은 발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3번째 키워드였죠. 원래대로라면. As odd as this may sound. 이거 들리기 되게 이상할 수 있겠지만 when you suspect, 의심하고 생각해보고 추적해보는 겁니다. You have the potential. 네가 잠재력이 있어요. To enhance your teaching.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assessment result.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는 can help. 도와줄 거야. Clear up any confusion. 어떤 혼란이라는 것을. About where you might begin to make change. 네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를 한 번 더, 어떻게 recover를 할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3번 나왔어요. 해당 빈칸 문장에서. 그리고 목적어인 빈칸 내용은 4번 나왔어요. 반대되는 개념은 2번 나왔네요. 자, 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더 잘해라. 안 좋은 결과는 네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나타내준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 아닐까요? 그거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나요?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은 주제이고요. 이 법칙이 바뀌지 않는 이유. 추론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가장 반복되고 있는 표현을 넣어야지 여기서 갑자기 쓸데없는 내용, 뭐 좋지 않은 애들이 게으르고 신경을 안 쓰고 부주의하다, 케어리스하다, 이거를 빈칸으로 추론하려면은
나머지 부분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럴 거면 글을 왜 만듭니까? 글의 내용상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이 빈칸이 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이상한 거는 추론해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간이 8시 반까지죠? 여유가 좀 있네. 한 문제를 굉장히 오래 끌었네요. 미안합니다. 거의 1시간을 지금 한 문제를 가고 있었네. OT 하고 나서. 다음 문제는 좀 빨리 갈 거예요. 첫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봤어요.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당신은 이 문제를 맞출지언정 나머지 문제 못 풀고 수시 떨어집니다. 최저 등급 못 맞춰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실 필요 없어요. 평소에 하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 주제는 지속 가능한 자기 발전의 방법은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인식한다. 뭐 사실 내가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별로 와닿지 않을 거야. 이거 우리 프린트 보내준 거 뒷장에 다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글의 구조까지 이야기를 해놨고 뭐 주요 어휘어 동의어 적어놨고 핵심 어법까지 적어놨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으로 갑시다. 3번 또한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요. 자, 혹시 이거 틀렸는데 오답을 3번이나 4번으로 갔다 혹시 있어요? 있으면 채팅 좀. 딱 어떻게 3번 4번 했는지 지금 내가 왜 물어봤을까? 3번 4번을 본 학생, 소리나는 학생이 공부를 못해서 죽여버릴 거야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3번 4번에서 오답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근데 왜 틀렸을까? 3번 4번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풀이 위에 열심히 보고 빈칸 보고 나서 보기 보고 나서 풀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위에만 보고 밑에를 안 본 거예요, 제대로. 밑에가 답인데. 그래서 3번이나 4번은 간 겁니다. 한번 뭐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풀이 서준 똑같습니다. 빈칸이 있는 해당 문장을 찾아봐야 되는데 바로 앞에 마침표가 있네. 그럼 이건 주어 자리네요. Question. 빈칸은 can profoundly affect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reading. 빈칸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분석과 해석에 있어서. reading, 글에. 빈칸은 글의 분석 해석에 굉장히 영향이 큰 무언가가 빈칸이래요. 보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음 서술. 1번. Critics' opinion and biases. 비평가의 의견과 편견이 글의 분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있죠. 비평가의 입장.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지? 옆에다 적을게요. 두 번째, seemingly small word choices.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단어 선택. 세 번째, student's cultural background. 학생의 문화적 배경. 배경 지식 되게 중요하잖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비평가 입장 미칠 수 있지. 단어 선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애매해요. 배경 지식이라고 적을게요. 학생의. 네 번째, an accurate knowledge of history.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
자, 정확한 지식이 분석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냥 답을 정해놨다. 이건 답정너라는 이야기 아닐까? 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만 합시다. 확신하지 말고. 아까 1-2번 같은 경우에는 원체 쉬운 문제여서 확신을 하고 봤지만 나머지가 명확하게 아님이 떨어졌지만 일단은 뭐 여기 될 만한 게 이미 여러 개 복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확신하지 맙시다. 여기서는 5번 The level of grammatical accuracy 문법 수준. 그쵸? 문법 수준은 글 분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능수동 잘못 파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이상해지잖아. 확인해 봅시다. vocabulary knowledge. 아까 전에 얘기했죠? 주어 자리는 주어 자리라고. 문장 맨 앞은 토픽이고 주어라고. 이거는 이제 스킬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첫째 문장은요, 주제문에 주어가 근접해 있어요. 물론 글의 서술 방향, 예시로 시작하거나 이럴 땐 조금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확신하진 않을 거예요. 근접이라고 적을 거예요. 단어 지식이라는 게 연장돼요. Beyond the local meaning of a sentence or paragraph. 단어의 지식이라는 게 연장되어져요. 어떤 문장 혹은 구의, 구절의 의미의, 그 지역적 의미, 해당 쓰인 의미 이상으로 연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호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기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기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사람? 반대로 기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둘 다 아예 그냥 처음 들어본다가 대다수로 알겠습니다. 지금 이걸 왜 물어봤느냐? 대형 강사, 대강사, 우리나라 업계 투탑, M사와 D사, 그 두 회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D사. 중요하지 않다? M사. 근데 나는 중요하다. 물론 렉스강이 D사는 아니지만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게 이 말인 즉슨 나는 극단적으로 이게 나왔으면 주제다 라는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M사의 입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결론은 똑같아요. 글 분해석의 결과값이 다를 뿐. 이거는 키워드 반복이에요. 앞뒤가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대한 추가 설명이 되었건 동등한 설명이 되었건 예시가 되었건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 풀이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반복이라고요. 반복되면요? 주제라고요. 왜 주제일까? 흐름상 계속해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한 문장에도 이어서 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이유는 이것만은 꼭 알아줘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됨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 즉슨 이게 주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주제란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It, vocabulary knowledge라는 게 provide, 제공을 해줍니다. insight, 통찰력을 into how the text work more broadly. 글이 어떻게 더 넓게 작동하는지, 글이 어떤 맥락을 하는지 작동하는 데 있어서 단어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답이네요. 2번이에요. 2번 답 맞죠? 문제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EBS요. 끼워 맞추고 설명하고 있나요? 그러기에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고 있지 않나요? 법칙이고 스킬이라는 겁니다. 이 스킬을 당신들이 다 입증해서 확인하기까지 하면은 시간이 없고 결과값을 미리 드립니다.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당신들이 중간값을 메꿔가는 과정이 나와의 공부 과정일 거예요.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나는 지금 단어를 확신을 했지만 확신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더 확인해 봅시다. The craft and structure of a text. craft라는 뜻이 있는데 craft는 여기서는 기술, 스킬 정도로 보면 됩니다. 글을 쓰는 기술, 글의 구조라는 것은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In part, 부분적으로. 어떻게? By being mindful of the choices that writers make in word selection. 글의 구조와 스킬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작가의 서술 의도에 따라서, 작가의 마인드풀에 의해서. 근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라이터가 워드 셀렉션으로. 단어가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학생들은 도전받아줘요. 어려운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To view a text as a whole. 글을 전체적으로 보라고. 아까 얘기했죠. 확대 안 해서 볼 거라고. 왜? 너희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나도 그걸 너희들에게 챌린지를 주고 있으니까.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s of the writer. 전체적으로 주는 이유는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잘 읽기 위해서입니다. As in a historical document. 역사적 문서라든지 혹은 the concept, 어떠한 개념입니다. Which are related in a scientific article. 과학적 논문 혹은 technical reading. 기술적인 어떤 서적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해를 한다. 학생들이 to understand the writer 라는 이야기는 글의 분석,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글쓴이의 의도 파악을 해야 된대요. 글 전체를 봐서. 그 글쓴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의도를 단어 선택으로 주고 있다고요. 단어라고요. 계속 볼게요. 글쓴이들은 establish mood and tone. 분위기와 어떤 어조를 만들어요. By the artful selection of words and phrase. 예술적인 단어나 구의 어구의 선택으로 인해서 글쓴이가 이거를 의도는 어떻게 만드냐? 단어로요. 단어 플러스 구로요. 그리고 연결시켜요. rhetorical purposes. 수사학적인 목적으로 글을 쓰기 위한 rhetorical purpose라는 건 앞에 나온 craft and structure예요. Especially in history. 특히나 역사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든다란 이야기는 이미 할 말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말은 다 했는데 이해 안 되지. 쉽게 해줄게. 그게 예시예요. 따라서 앞에까지가 이미 주장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의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확인한 방법, 계속해서 반복되는 키워드, 단어라고요. 2번이라고요. 5번이 아닌 이유는 아실 거라 믿어요. 문법과 단어는 다른 거죠. 계속해서 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The use of the word, 단어의 사용이라는 것을 There in the first sentence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단어 선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반복해주고 있어요. 이게 즉슨 이 문장이 전부 다 Independence, Declaration of Independence예요. 주제란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통해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해당 문장을 봅시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우리는 이런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명백하게, 자아주권적으로, 자기실현적으로. that 그 말인즉슨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들은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평등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that they are endowed. 부여받았습니다. by their creator. 그들의 신으로부터, 창조자로부터.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빼앗을 수 없는 천부 인권입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나의 인권은, 나의 자유는. 그것들은 포함하고 있어요. These are 생명권, life, liberty, 자유권,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 추구권.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던져버릴 수 없고요. 자유를 던져버릴 수 없고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There, not the. There. The creator, 유일신인데 the라고 써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신이라고 쓰는 이유. 단어죠. 이 하나의 말, suddenly shift the meaning of the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more than one belief system. 이 하나의 말이 미묘하게 바꿔줍니다. 어떤 그들의 이 존재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미국 독립선언문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더가 아니라 there로 쓴 게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단어는 단어인데 어떠한 단어입니까? 미묘한 단어라는 건 뒤에서 찾았을 뿐 우리는 이미 단어라는 걸 다 확인했다고요. 오케이? 답은 2번입니다. 독립선언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미국 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데, 자,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역사, 5천년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부 다 누구한테 침략받은 역사예요. 오죽하면 한국이 대 정서가 한이래잖아, 한. 맨날 뺏겨서 슬프대잖아. 우리는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호랑이와 곰이 마늘과 쑥을 먹다가 막 그렇게 나라가 세워진 거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뭐 고구려 때 한번 우리도 맞는 입장이 아닌 때리는 입장이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 우리나라의 5천년간의 역사는 맨날 두들겨 맞는 입장이었어요. 고조선도 나중에 뭐 위만조선이라고 하죠. 한국사 공부하고 계실 테니까. 철기를 들고 있는 위만조선에게 나라를 뺏겼습니다. 통으로. 그거를 정신승리로 위만이 흰옷을 입고 왔다.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라고 뻥치지만 사실 중국인이잖아. 나라를 그때 한번 털렸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도요. 고구려가 확장했던 그 수많은 영토들 통일신라에서 그 반도 안 됩니다. 털렸고요. 심지어 삼국통일 과정에서도 나당전쟁에서도요. 당나라가 도와준 김에 그냥 다 한반도 가져갈까 하는 거를 털라고 하는 거를 어거지로 막아낸, 절대 우리가 선빵을 때린 게 아니라 맞은 역사였고요. 통일신라 이후에 고려로 갑니다. 고려로 갔을 때도 고려 중간에 이제 왕 연표들 보면 충자 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전쟁하고 져가지고는 뭐였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강화도에서 왕이 이제 머리를 3번 찍고 절을 했대잖아요. 우리가 신하가 되겠습니다. 털렸습니다. 고려는 뭐 그래서 당이 아니죠. 고려는 명의 부마국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털렸고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털렸죠. 맨날 털렸죠. 일본에 털려. 해외 서양에 털려. 맨날 털렸습니다. 세종 때 육진 개척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전쟁이 아니라 육진 회복이라고 나올걸요? 육진 개척을. 동북구성. 회복이라고 나올걸요? 털린 거 가져온 거예요. 선빵 때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항상 털린 역사였어요. 근데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했어요. 보스턴 차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에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독립전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개천절이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독립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미 대륙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총으로 빵야 몰아냈습니다. 선빵 때렸어요. 그렇게 13개 주가 계속해서 주가 늘어나고 전쟁을 하고 멕시코를 밀어내고 캐나다를 밀어내고 얘네들은 때리는 입장이었어요. 같은 인간을.
같은 인간을 항상 때리는데, 자, 신은 유일하고 하나인데 이 신이 모두에게 다 같은 신이라면 더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서로가 지금 생명, 자유를, 행복 추구권을 뺏으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뺏고 있다고요. 합리화를 해야 된다고. 합리화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신. 원주민 니들의 신이 아닌 우리만의 신, 미국인의 신. 그 얘기입니다. 좀 쓸데없는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5분 넘게 했네.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면은 구조화를 다 해놨고 주제도 있고요. 주요 동의어도 찾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4번으로 갈 것이냐? 아니요. 5번이요. 왜 5번으로 가냐?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어렵느냐? 반복의 키워드를 되게 애매하게 줬어요. 저에게 있어서 어려움의 기준이란 단어가 어렵다가 아닙니다. 키워드의 반복성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애매하게 나오면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이 아니에요. 반복성 확인이 불가능하면은 나는 이거를 이러한 방법으로 푼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렵다는 이야기고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술은 항상 똑같아요. 문제부터 봅시다. 되게 길거든요. 짧네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반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반복은 주제라고요. 주제란 이야기예요. 빈칸은. 아무튼 봅시다. When people, 사람들이 on social media, 사람들이 SNS에 뭔가를 하는 동사 자리죠. All of the likes they get for their status update and pictures. 걔들이 얻은 모든 좋아요입니다. 니들이 메시지를 올려서 얻은. 좋아요는 그리고 얘네들이 올린 글이죠. 사람들이 받은 좋아요가 may actually make them feel worse about themselves. 좋아요가 기분 나쁘게 한대요. SNS를 도대체 그럼 왜 올리는 건데? 기분 좋자고 올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좋아요가 없을까봐 사실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간단하게 한번 부탁을 하나 드립시다. 아마 지금 이제 제 번호를 저장하셨을 테니까 인별에 보면은 제 거 뜰 거거든요. 예, 좀 팔로우 좀 해주세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같은 진담. 보기를 봅시다. 1번. addicted to spending too much time.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데 중독되어졌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는 거를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좋아요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대. 현타 온다. 그럴싸하죠. 두 번째. Try to positive influence on everyone.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린 게 되게 긍정적이면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주면 기분이 나쁘대요. 에? 왜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한번 계속 봅시다. Portray their lives as better than it actually is. 현실보다 좀 더 과장했대요. 현실 미화했대요. 뻥쳤대요.
뻥을 쳤대요. 뻥을 쳐갖고 좋아요를 누르면 기분이 나쁘대요. 아, 그럼 뻥을 안 치면 되잖아. 양심의 가책이 되겠죠. 이래야 좋아하는구나. 뭐 여학생밖에 없으니까 좀 그렇지만 뭐 그런 거 소개팅 같은 거 대학 가면 이제 곧 하실 거란 말이에요. 살면서 소개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 안 해봤느냐? 내 사진이랑 내 실물이 너무 달라. 뭐 지금 이제 저랑 온라인으로 화면 보고 계시죠? 실물을 보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야, 보정 안 했어. 보정했죠, 아까? 이거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럼 보정값과 실제 저의 실물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게 무서워서 난 안 해봤습니다. 왜? 그러고 생긴 거랑 다르시네요. 이러고 집에 가면 기분이 나쁠 거야. 4번. Feel like they have a voice for their generation. 그들의 세대의 입장을,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표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나쁠 거래요. 뭐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5번. Reveal their private lives and personal thoughts. 개인적 삶과 개인적 생각을, 사생활 노출되어서 기분이 나쁘대. 뭐죠 도대체? 사생활 노출하는 맛으로 인별하는 거 아니에요? 안 올리면 되잖아. 안 올리면 돼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안 올리면 돼. 안 올리면 돼. 안 올리면 돼. 모르겠어, 솔직히. 뭐 이것도 안 올리면 돼. 둘 다 체크가 되긴 하겠죠.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The destructiveness of idealized social media presentation is twofold. 파괴성, 파괴적인 거래요. 이상화된 소셜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래요. 아까 SNS 업로드가 되겠네요. 얘네들이 SNS에 뭔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SNS에 업로드를 하는 것은, 업로드할 때 파괴성이라는 것은 양면적이래요. 딱 주장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주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양면적인 것에 대한 것은 이상적인 것에 대한 파괴성. 파괴성을 우리 한번 여기서 기분 나쁘다로 연관을 지어봅시다. 기분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SNS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의 포인트는 아이디얼라이즈돼요. 이상화된 겁니다. 한번 봅시다. When people read the glowing status updates of others. 다른 사람의 업데이트. 얘네들이 올린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보는 겁니다. read 하는 거예요. glowing, idealized. 좋은 거죠. They are likely to feel worse about their own flawed lives. 걔들은 기분이 더러워요. 기분이 더러워요. 파괴적이에요. 기분이 나빠요. About their own flawed lives. 걔들의 결함 있는, 흠결 있는 삶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거래요. Especially, 특히나 if they are type of people who tend to judge their self-worth in comparison to others. 만약에 걔네들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과 비교했을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남이 봤을 때죠. 남이 잘난 걸 봤어요. 기분이 나빠요. 파괴적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봤을 때 남 거 봄. 남 거 봄이란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 없잖아. 남 거 보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 아니, 사람들이 받은 좋아요는 얘들이 올린 거잖아. 그러면 앞에 거 투폴드에 1번은 이거는 주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게 되겠죠. 남 거를 봤대. 여기에 양면적일 수 있는 거는 내가 올린 거. 그럼 내가 뭔가를 올리면 어떻다? 기분이 나쁘다. 왜 나쁠까? 포인트. 내 삶을 흥결났고 이거를 기분이 나쁘려면 흥결난 걸 정직하게 올려서 기분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있나요? 없다고요. 이상화된 프레젠테이션의 얘기는 뻥쳤다라는 이야기예요. 뻥쳤다라는 이야기. 3번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바로 이렇게 3번 하면은 아직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좀 더 봅시다. 덧붙여서 When people put forth a burden over themselves. put forth라는 거는 앞에 보여주다 show예요. 그들 스스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업로드예요. That is not genuine. 가짜랍니다. 가짜를 보여줘요. 아이디얼라이즈 된 걸 보여줘요. 글로잉한 거예요. 이거는 가짜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를 보여주면요. They can actually feel bad. 기분이 더러워요. About themselves. 스스로에 대해서. 뻥침. 뻥침. 세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찾아볼게요.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for example이 빠졌고 예시입니다. 소재 바뀜. 주어 바뀜이라고 봐도 좋고요. 소재 바뀌었으면 예시입니다. 예시란 얘기는 답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면성 두 번째. 내가 올림. 내가 올려도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왜? 뻥쳤거든. 뻥쳤거든. 예시니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대학 학생들이 had to pretend, 아는 척 해야 됐대. pretend, 뭐뭐인 척 하다. 뻥쳤대. to understand made up word, 만들어진 이상한 말을 아는 척 해야 됐대. visionary라는 말을. to complete a test, 테스트를 끝내기 위해서. while others did not, 남들은 안 그랬대. 이후에 both groups were praised for their performance. 칭찬을 받았어요. 좋아요 받았습니다. 좋아요. 좋아요를 받았어요. 이 좋아요가 그들의 자존감을 올렸습니다. Those who did not have to fake. 뻥 안 친 애들. Understanding of known word. But 좋아요가 낮췄어요. The self-esteem of students. 학생들을. 어떠한 학생들? Who pretended to understand them. 뻥친 애들. 하나, 둘, 셋, 넷, 5번이 나왔습니다. 현실을 미화했다, 거짓했다 라고 합니다. 자, 왜 어렵다고, 반복성의 확인이 어렵다고 했느냐? 내가 지금 요약해서 답을 줘버렸기 때문이에요. 원래대로라고 보기 3번이라고 하면은 Their life is better than actually is란 표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not genuine이지 불명확해요. 그러면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는 맥락상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주제는 그래서 자존감 상실에 있어서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측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유의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기 위해서
아직 좀 시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바로 어려운 거라면 머리가 터지실 것 같으니까 살짝 이지한 걸로 갑시다. 1-7로 가볼까요? (1-7로) 가봅시다. (1-7번입니다) 역시나 똑같은 빈칸 문제이고요. 보기부터 확인합시다. In reality, 사실, 현실. the 빈칸 of on duty dolphins. 의무를 이행 중인 돌핀의 빈칸이래요. 빈칸이 prevails, 만연하게 하다, success하게 하다. to benefit all dolphin society. 얘네들의 이게 돌고래 사회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만연하게 했다. 라는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보기 봅시다. 1번. 힘. 강점. 의무를 이행 중인 돌고래의 힘이나 강점이 사회의 성공으로 이끌었다. 얘네들이 뭐 의무를 잘했으면, 강점이 있으면 이끌 수 있겠죠. 다른 애들도 그런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 미안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뭐